뉴스특급 준비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우울증 탓에 마약에 손댔다. 아직 마약이 안겠냐라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요리사 이찬호 셰프 얘기입니다. 이 소식 좀 밀도 있게 짚어주기 위해서 제 왼쪽에 김복준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찬호 셰프가 지금 이 마약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네. 일부에서는 좀 엄벌에 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유명인이라는 점이 기각 사유가 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찬호 셰프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제 10월경에 네덜란드에서 해시쉬라고 그러죠. 대마 수지라고 불러요. 그걸 4g 정도 소포로 받았는데 그때 최초에 본인이 이건 나한테 온 게 아니라고 부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소변 검사에 의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11월 달에 경찰이 또 이찬호 셰프의 집을 수색을 했는데 거기서 일부 대마초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고 그랬다면 이미 본인이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여전히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상습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거기에다 더 보탠다고 그러면 사실 일반 대마하고 해시쉬는 전혀 다릅니다. 하드드럭이에요, 이건. 이건 예. 쉽게 얘기해서 강력한 마약이라는 거죠. 예.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일반인의 어떤 기준하고 맞출 때 이 불구속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이제 판사가 불구속을 하면서 직업이 그러니까 연예인이기 때문에 불구속한다는 해괴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대중들이 좀 분노하는 경향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이 소식도 같이 짚어주신 홍종성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김 교수님 저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마약 투약 혐의뿐만 아니라 사실 밀반입 혐의도 있는데 이건 네. 굉장히 중죄잖아요.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됐을까? 이런 의문점 제기하는 분들 참 많아요. 네, 그게 이제 그 10월 달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시쉬를 네덜란드에서 소포로 밀반입했다는 거죠. 예. 사실 그게 4g이면 해시쉬가 뭐냐면요. 대마를 그 액체로 만들어 갖고 뭉뚱그려서 하는 그런 그 대마 수지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4g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양이. 예. 예.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포로 밀반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죄는 사실 적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대중들이 상당히 그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도 지금 이찬호 셰프에 대해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게 뭐냐면 아까 잠깐 영상 나왔었잖아요. 영장실질심사 직후에 저렇게 뒤로 가는 모습. 물론 지금 정면 모습도 살짝 비치긴 했는데 저 누군가는 백스텝이라고까지 이제 비꼬고 오고 있는데 저 얘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언론 카메라를 발견하자 얼굴 찍히지 않겠다고 저렇게 끝까지 뒤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까지 할 거를 왜 마약을 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거고 뭐 본인이 말하자면 작고한 마이클 잭슨이냐 뭐 무슨 지금 춤추는 거냐 심한 댓글은 아직 약이 덜 깼나 이런 댓글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찬호 셰프가 여러 가지 좀 공공에 저는 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본인이 지금 네덜란드에서 온 소포를 두고 보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 난 뜯어보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이게 오비 이락이라고 하잖아요. 하필이면 네덜란드가 이제 이찬호 셰프가 호주 거쳐서 프랑스 거쳐서 실제로 음식점을 운영했던 곳이 네덜란드예요. 하다 보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이 보낸 거 맞냐? 그리고 평상시에 본인이 양부모 그곳에 있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고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연예인이니까 증거 수집도 다 됐고 도주유료가 적다라고 하지만 그러다가 그 연고지 있는 네덜란드로 출국해버리면 어떡하냐 예. 이런 식의 우려까지 누리꾼들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그 요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훈남 셰프로도 좀 활약상이 있었었는데 과거 이찬호 셰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찬호 셰프의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딱 칼을 잡고 요리하는 순간부터는 이 사람이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저거는 새롭게 보는 공연 같은 느낌이에요. 이찬호 셰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라텍스 장갑이에요. 네. 재료가 바뀔 때마다 이 장갑을 끼린 바람에 이제 그게 얘기가 됐는데 위생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리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일부 요리 재료에 굉장한 그 알레르기 반응이 있대요.
예, 김 교수님 네. 어쨌든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그 안에서 이찬호 셰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폭력과 이혼으로 우울증이 와서 마약에 손을 댔다.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자신이 마약을 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세롬 씨하고 결혼했었죠. 예. 같이 저 방송도 해봤는데 이혼했겠지만 가정 폭력 또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이어지는 어떤 이혼 이런 거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본인이 우울증이 왔다. 그 전에 탑도 우울증 때문에 대마 복용했다고 했죠.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댄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요.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이 마약을 흡입을 하면요 일시적인 처방은 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양은 자꾸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이 대마의 어떤 이 복용의 이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약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게 빅뱅의 멤버 탑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잖아요. 네, 집행유예 받았었고요. 그리고 탑 같은 경우에는 당시 부인은 했지만 결국 밝혀진 거는 대마를 액상으로도 이 권련으로도 다 복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집행유예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필이면 요번에 이제 또 그 대마초를 그 무인 택배함을 이용해서 이제 가져오다가 체포가 된 쿠시도 또 같은 빅뱅과 탑이죠. 거기다가 또 지드래곤도 또 이 YG 소속인데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소유예가 됐었어요. 당시 대마초 혐의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YG의 박범은 요번에 이 이찬호 셰프하고 비슷해요. 그 국제 택배가 미국에서 왔죠. 그것이 외할머니네 집을 거쳐서 어머니 집으로 갔다가 박범 씨한테 몇 단계로 거쳐서 이게 도착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예 입건유예가 됐어요. 이런 여러 번의 이제 특혜가 우리가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대중이 보기엔 이게 특혜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보통 사람이 마약을 했어? 대마초를 했어? 이거 구속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연예인들은 구속도 안 되고 입건유예, 기소유예,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대중은 아니 그럼 우리도 우울증 생기면은 마약해도 되나? 이게 그러니까 저는 연예인이어서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청소년이든 대중에 대해서 그 어떤 증거 집단으로서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참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 교수님, 홍 기자님께서 잘 네.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그간 처벌받은 내용을 보니까 예. 일단은 실형을 살거나 엄벌에 처한 경우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네.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김 교수님이 전문가로서 보실 때 좀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연예인들이 공교롭게도 처벌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적어요. 그거는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주지훈 씨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아서 실형에 준하게 받았는데 그런데 주지훈 씨가 복용했던 엑스타시 같은 거는요. 이거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도리도리 아담 이렇게 얘기하는 알약입니다. 메스암페타민 계열인데요. 이거는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암페타민 계열 강력 마약이에요. 하드 드럭이에요. 이거는 복용하면 굉장히 그 해악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벌을 했던 것 같고 박범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아마 그 치료를 좀 발작성 수면 장애 때문에 치료를 하는 과정에 그 약을 복용했던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복용이 안 되니까 이제 아마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고 거의가 일반인에 비해서 확실히 현저하게 형이 적죠. 마약 혐의를 받았던 이찬호 셰프 관련 그리고 연예계 마약 주의보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음식점을 운영했던 곳이 네덜란드예요. 하다 보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이 보낸 거 맞냐? 그리고 평상시에 본인이 양부모 그곳에 있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고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연예인이니까 증거 수집도 다 됐고 도주유료가 적다라고 하지만 그러다가 그 연고지 있는 네덜란드로 출국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식의 우려까지 누리꾼들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요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훈남 셰프로도 좀 활약상이 있었었는데 과거 이찬호 셰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찬호 셰프의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딱 칼을 잡고 요리하는 순간부터는
이 사람이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저거는 새롭게 보는 공연 같은 느낌이에요. 이찬호 셰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라텍스 장갑이에요. 네. 재료가 바뀔 때마다 이 장갑을 끼린 바람에 이제 그게 얘기가 됐는데 위생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리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일부 요리 재료에 굉장한 그 알레르기 반응이 있대요. 예, 김 교수님 예. 어쨌든 이제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고 그 안에서 이찬호 셰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폭력과 이혼으로 우울증이 와서 마약에 손을 댔다.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자신이 마약을 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세롬 씨하고 결혼했었죠. 예. 같이 저 방송도 해봤는데 이혼했겠지만 가정폭력 또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이어지는 어떤 그 이혼 이런 거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본인이 우울증이 왔다. 그 전에 그 탑도 우울증 때문에 그 대마 복용했다고 했죠.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댄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요.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이 마약을 흡입을 하면요 일시적인 처방은 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양은 자꾸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이 대마의 어떤 이 복용의 이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약에 대해서 손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게 그 빅뱅의 멤버 탑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잖아요. 네, 집행유예 받았었고요. 그리고 탑 같은 경우에는 당시 부인을 했지만 결국 밝혀진 거는 대마를 액상으로도 이 권련으로도 다 복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집행유예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필이면 요번에 이제 또 일부 대마초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고 그랬다면 이미 본인이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여전히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상습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거기에다 더 보탠다고 그러면 사실 일반 대마하고 해시씨는 전혀 다릅니다. 하드드럭이에요, 이건. 이거 예. 쉽게 얘기해서 강력한 마약이라는 거죠. 예.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일반인의 어떤 기준하고 맞출 때 이 불구속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이제 판사가 불구속을 하면서 직업이 그러니까 연예인이기 때문에 불구속한다는 해괴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대중들이 좀 분노하는 경향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소식도 같이 짚어주신 홍종성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김 교수님 저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마약 투약 혐의뿐만 아니라 사실 밀반입 혐의도 있는데 이건 네. 굉장히 중죄잖아요.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됐을까? 이런 의문점 제기하는 분들 참 많아요. 네, 그게 이제 그 10월 달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시씨를 네덜란드에서 소포로 밀반입했다는 거죠. 예. 사실 그게 4g이면 해시씨가 뭐냐면요. 대마를 그 액체로 만들어 갖고 뭉뚱그려서 하는 그런 뉴스특급 준비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우울증 탓에 마약에 손댔다. 아직 마약이 안겠냐라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요리사 이찬호 셰프 얘기입니다. 이 소식 좀 밀도 있게 짚어주기 위해서 제 왼쪽에 김복준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찬호 셰프가 지금 이 마약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일부에서는 좀 엄벌에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유명인이란 점이 기각 사유가 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찬호 셰프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제 10월경에 네덜란드에서 해시씨라고 그러죠. 대마 수지라고 불러요. 그걸 4g 정도 소포로 받았는데 그때 최초에 본인이 이건 나한테 온 게 아니라고 부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소변 검사에 의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11월 달에 경찰이 또 이찬호 셰프의 집을 수색을 했는데 거기서 그 대마 수지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4g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양이. 예.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포로 밀반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죄는 사실 적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대중들이 상당히 그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도 지금 이찬호 셰프에 대해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게 뭐냐면 아까 잠깐 영상 나왔었잖아요. 영장실질심사 직후에 저렇게 뒤로 가는 모습. 물론 지금 정면 모습도 살짝 비치긴 했는데 저 누군가는 백스텝이라고까지 이제 비꼬고 오고 있는데
저 얘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언론 카메라를 발견하자 얼굴 찍히지 않겠다고 저렇게 끝까지 뒤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까지 할 거를 왜 마약을 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거고 뭐 본인이 말하자면 작고한 마이클 잭슨이냐 뭐 무슨 지금 춤추는 거냐 심한 댓글은 아직 약이 덜 깼나 이런 댓글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찬호 셰프가 여러 가지 좀 공공에 저는 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본인이 지금 네덜란드에서 온 소포를 두고 보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 난 뜯어보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이게 오비 이락이라고 하잖아요. 하필이면 네덜란드가 이제 이찬호 셰프가 호주 거쳐서 프랑스 거쳐서